이제 지난 총선 때 이제 지민 비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쉽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이제 두 당이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커플링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당대표 연임에 도전을 했잖아요. 유일한 그 이념이 있다면 먹사이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요 부분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세는 지금 시행이 지금 유예돼 있는 건데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우클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조국 대표가 바로 반대를 했습니다. 종부세 개편론 반대하면서 그러면 민생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아마 지방선거를 두고 또 경쟁 관계에 들어갈 텐데 자, 요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빨라도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어요. 디커플링이 너무 빠르다. 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촉발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연임 도전하면서 대선 출정식 같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대선에 먼저 막 확 그 불을 붙이겨 버린 효과가 지금 생기고 만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조국 그 대표 입장에서도 당연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먼저 그렇게 좀 치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가니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고요. 이번에 이게 김두관 이제 그 전 의원이 이제 이 당대표 출마 선언한 거하고 다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 내외에 있는 친문계들이 뭐 결집 속도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대선 경쟁이 지금 굉장히 좀 속도가 빨라졌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금투세, 종부세 흔들기를 중단해라.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중도층으로 위원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좀 꺼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왜 도움이 되느냐? 왜 갈라설 수밖에 없냐? 예고했던 일이고 이건 총선 직후에 바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 차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저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 35%, 네. 민주당 30%, 조국혁신당은 8%입니다. 근데 지난 총선 때 그렇게 치열한 진영 대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무려 22%나 되는데 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냐?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제명주의 플러스 대선 승리가 목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 외연을 더 확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 리스크를 벗어나서 선거 대선에 도전할 때 승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조국 전 대표 바로 20일 날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곧 대표가 되죠.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 플러스 혁신주의가 목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윤석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어떤 정책들, 금융투자 소득세 해지도 안 된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이게 부의 형평, 경제적인 형평성이라고 하는 진보의 기본 사관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왜냐하면 이걸 흔들 수밖에 없고 비틀 수밖에 없는 건 그래야 중도 외연이 확대되고 가뜩이나 지금 연임에 대한 명분이 없는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먹산이점이 오히려 더 먹힐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중도층에게는.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완전히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치르면서 종부세로 표 이런 게 아팠던 게지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한다면서 부자 감세에 왜 찬성하는 건가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저는 사실 조국 혁신당이랑 디커플링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방향을 모르겠어요. 방향을. 예, 전혀. 왜냐면은 먹고 사니즘이랑 무슨 상관인지를 모르겠어요. 금투세 관련해서 예. 그게 수익 금융투자 양도 차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 예. 20%, 20%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예. 금융투자 양도 차익 5천만 원 내려면 5억 자산을 굴려서 10% 정도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거의. 그래서 이게 먹고 사는 인즘이랑 무슨 상관인지 일단 모르겠다. 두 번째, 종부세 건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조국 혁신당에서 잘 말했지만은 22년도에 이미 공제를 12억까지 올려놨기 높였죠. 때문에 이것도 저 같은 사람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지금 먹고 사니 지금 관련해서 힘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뭐 어저께 최저임금도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임금은 안 올랐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실질 소득이 떨어져가지고 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별로 없어요. 25만 원 주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다고 중도층이 과연 돌아올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뭐였습니까? 먹고 사니즘보다 더 시대 정신으로 대두됐던 게 공정과 상식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안 하는 걸 문제 삼고 있고 그래서 중도층이 떠나가고 있는데 엉뚱한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려가 좀 됩니다. 네, 짧게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이거는 전대를 대선 체제로 전환시키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중도로 나가는 건 뭐 FM 같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문재인 대통령의 검투세예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을 완전히 지금 여기서 한번 전선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그 친문이 아닌 친 이재명계로 확실히 그 정책을 통해서 차별화시켜서 치고 나가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친문을 업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반대를 하는 거죠.